안녕하세요. 인육입니다. 어느덧 산림 안목 11번째 이야기네요. 안목을 키우기 위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요. 내가 아는 세상이 좀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내 세상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평소 관심이 많았지만 늘 어려웠던 꽃꽂이와 식물관리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지금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보니 선생님 소개를 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만날 플로리스트 선생님의 소개를 미리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분의 작품을 보고 반해서 산림 안목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선 선생님 작품 한번 볼까요? 너무 싱그럽고 예쁘지 않나요? 정말 하나같이 다 작품 같아요. 식물의 조화나 무드, 이 모든 게 안목이 상당한 분이다 싶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어느 샵의 플랜테리어가 좋아서 들어가 봤는데 알고 보니 오늘 소개드릴 선생님의 스타일링이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맨 처음 산림 안목으로 작은 언니네 가구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가구만 소개드렸지만 사실 매장 곳곳에 있는 식물과 화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언니네 대표님께 오늘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고요. 장소도 이렇게 흔쾌히 내주셨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만 활동을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샵과 문화센터 수업도 꽤 오랫동안 하셨대요. 다양한 공간 속의 식물원 르크르샹댐의 대표이자 플로리스트 윤국하님을 소개합니다. 여름철에 쉽게 할 수 있는 꽃꽂이, 화병꽂이를 준비했는데 이제 준비물은 이렇게 꽃병 있어야 되고요. 이제 꽃가위 그리고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꽃병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거 한두 개는 이제 갖추면 좋으신데 저는 꽃꽂이용으로는 제일 좋은 게 제일 심플한 거. 다이소 꿀템들 한 번씩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다이소 꿀템 중에 하나가 화병이거든요. 이거 다이소예요? 다이소에서 일본 샀어요. 얘가 얼마예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얘는 5,000원. 근데 얘는 유리. 집에 두시기에 조금 큰 사이즈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오늘은 큰 사이즈를 사왔는데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걔는 3,000원.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제 두 가지 사이즈 정도 10,000원 이하로 사두시면 근데 사람들이 일반 가위로 많이 자르시려고 하는데 꽃 그쵸. 전용 가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일반 가위는 이렇게 나무나 꽃을 자르면은 되게 이렇게 무뎌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자르려면 이제 절삭력이 좋고 화해용 꽃가위를 꼭 쓰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은 사실은 꽃꽂이 하기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도 더운데 이제 식물이나 꽃도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두시면은 하루 만에 그냥 죽어버릴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는 이렇게 절화, 꽃들보다는 이렇게 소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잎이나 나무들을 추천해드리고 나무네요 진짜. 진짜 나무나 잎 소재를 추천드리고 이게 훨씬 오래 가고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은 뭘 도대체 사야 될지 제일 난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게 어울릴까?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꽃시장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가셨을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두 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 사시는 게 좋고 최대 3가지 정도 꽂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뭐 더 잘하시는 분들 더 종류를 많이 하면 되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게 꽃을 같이 섞고 싶으면 잎 하나, 잎 종류 이렇게 하나, 꽃 종류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느낌의 풀이나 아니면 꽃 하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하시면 제일 깔끔하게 예쁘고 아니면 한두 가지가 했을 때도 참 예뻐요. 얘는 설류화라는 나무인데 얘는 봄 되면 하얀 설류화 꽃 아실 거예요. 네네네네 봤었어요. 네, 걔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초록색 잎이 되고요. 이제 가을 되면 또 얘가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새 계절을 다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게 푸릇푸릇하게 이제 잎이 났고 부들이라는 소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멋스러워서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고 맞아. 뭔가 약간
동남아에 있는 호텔에서 본 것 맞아. 같은 느낌이긴 한데 늪지에서 자라는 애인데 얘도 여름에 자주 쓰는 소재라서 한번. 얘는 유니폴라라는 잎인데 꽃꽃이라고 하면 꽃을 사야 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오래 유지가 가능하고 아. 또 인테리어를 했었을 때 한 가지 톤으로 했을 때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오늘 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주는 거예요. 물에 나중에 닿게 되면은 이게 네. 부식이 빨리 되고 또 음. 미관상 되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제거해주시는 게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떼주시면 돼요. 제가 꽃이 시드는 게 보기 힘들어서 꽃꽂이를 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꽃봉오리가 있는 채로 사서 피고 지는 모든 과정을 즐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이 피고 지는 것까지도 꽃꽂이의 모든 과정이라고요. 꽃은 사선으로 자른다면 일자로 이렇게 잘랐을 때보다 단면이 면적이 훨씬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물을 훨씬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더 길게 아니면 칼로도 길게 잘라주시는 게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유지에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제일 먼저 고려를 네. 하셔야 되거든요. 디자인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화병의 한 배에서 1.5배 정도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예쁘세요. 그러니까 꽃병보다 이렇게 한 배나 조금 더. 근데 어떻게 꽂아야 될지가 참 고민이 되실 건데 사선으로 자른 이제 꽃들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꽃을 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야지 서로 자기들이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되게 용이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서로 줄기가 이렇게 있네요. 화병에 이렇게 처음 꽂이하시는 분들은 난 여기 꽂고 싶은데 이렇게 꽂는다고 이제 화병에 꽂혀지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섹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투명한 테이프를. 아, 테이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걸로 하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가운데는 좀 낮게 스타일도 유행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디자인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디자인이 유행을 해서 성에 가장자리에 또 하나 이렇게 꽂아줘요. 그 다음에 또 크로스해서 가장자리에 또 하나 꽂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속에서 이 소소한 꿀팁만 잘 기억하셔도 꽃꽂이 웬만큼은 잘하게 되실 거예요. 가운데 꽃꽂이 사방으로 먼저 꽂아주시면은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모양 그대로 이제 꽂아주시면 편하세요. 필로아가 좋은 점이 이제 본연에 이런 라인이 있어서 아, 그쵸.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이렇게 유니폴라는 이렇게 얇아서 하나씩 뽑는 것보다는 그냥 두세 개 잡고 아, 같이 같이. 꽂아도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길이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아, 다르게요. 다르게 해서 포인트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라서 윤국화쌤은요, 작은 언니네 가구점 외에도 다양한 샵의 플랜테리어를 맡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룸투어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 인테리어의 완성은 그림과 식물이잖아요. 이곳 작은 언니네 가구점의 가구가 더욱 돋보였던 이유도 곳곳의 가구와 더불어서 식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너무 멋지죠? 물은 화병의 3분의 1 정도 넣는 게 적당하고요. 줄기가 물에 닿도록 채워주어야 해요. 여름철에는 락스물 한 방울 정도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물이 좀 부식되는 게 천천히 락스물 조금. 보기만 해도 정말 싱그러워요.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 두어도 다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국화쌤한테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과 관리 팁도 여쭤봤어요. 이 식물이 외형은 참 예쁜데 키우기가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쩜 매장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2번이나 죽였거든요. 환기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봄, 가을엔 일주일에 1번 정도 물을 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물을 주면 잘 자란대요. 그런데도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젖어도 괜찮은 패브릭 택인데요. 너무 센스 있죠? 얘는 자기나무라는 나무인데 이제 얘는 지금 딱 물 줘야 될 때거든요. 잎이 이렇게 처졌을 때요. 터졌을 때 이제 물 주시면 되고, 얘가 좀 신기한 게 밤에는 이렇게 잎을 다물고 낮에는 이렇게 잎을 펴요.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요. 왜요? 그게 금술에 좋다는 의미로. 아. 이게 되게 신혼집 갈 때 인기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집에서 키우기도 너무 쉬워요. 수영이 예뻐서 자기나무도 인테리어용으로 많이들 사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공기 정화에 좋은 블루스타 고사리는 은빛이 나는 특징이 매력적이에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또 흔하지 않은 식물이라 인테리어 효과도 아주 좋은 식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박 페페고요. 페페 종류의 하나인데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저장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얘도 잎이 살짝 처질 때 물을 한 번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물을 한 달에 1~2번만 줘도 되는 식물에서 되게 진짜 키우기가 초보들. 쉬워요. 그리고 귀엽고. 네네네. 예쁘다. 인테리어. 이 식물은 드라세나 마지나타 중에서도 레인보우라는 제품이에요. 이걸 그냥 놔둬야 돼요? 잘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미관상 별로 보기 싫으시면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얘네가 이렇게 밑부분이 시들면서 키가 작아거든요. 그래서 끝이 시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키가 쓱쓱. 드라세나도 종류가 많은데 얘는 이제 레인보우 드라세나라고 해서 빛을 보면은 더 붉은색이. 그렇군요. 얘를 음식 환경에 두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드라세나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이국적인 느낌이라 가정에 두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필로덴드론도 이제 잎이 두꺼운 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물 물을 자주 자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서 스틸 위에 이렇게 얹어놔도 너무 예쁘다. 네. 요즘 대가 가늘고 여리여리한 이런 식물이 인기잖아요. 황칠나무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파키라가 그 중에서도 꽤 키우기 쉬운 편인 식물이래요. 이건 정말 키우기 쉬운 대표적인 식물 스킨답서스예요.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은 테이블 위나 높은 서랍장 위에 두면 참 예쁘죠. 살림 안목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안목이 좋은 분들이 애정하는 곳은 어딜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추천받은 안목 장소를 찾아갈 예정이에요. 안목 릴레이를 해볼까 싶어요. 재밌겠죠?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